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미네트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네트는 항상 밝고 호기심이 많아 늘 새로운 모험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에 대해 전설처럼 들려오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의 생명체들과 잃어버린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루미네트는 이른 아침에 장바구니와 작은 나침반을 가지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은 그녀의 기대보다 훨씬 울창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녀가 숲에 들어서자마자 나무들은 마치 속삭이듯이 잎사귀를 흔들었으며 맑은 샘물이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루미네트는 햇살이 환히 비치는 작은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대리석으로 만든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빛나는 나비떼가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나비가 루미네트에게 다가와 그윽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루미네트,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루미네트는 깜짝 놀랐지만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날 기다렸다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 숲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야.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란다. 나비는 루미네트에게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마법의 나무로 안내했습니다. 마법의 나무에 도착하자 루미네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황금처럼 빛났고 가지에서는 은빛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루미네트,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야. 이 숲은 수세기 동안 마법의 힘으로 지탱되어 왔지만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단다. 너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루미네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나무는 그녀에게 3가지 시련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통과하면 숲의 마법을 회복시키는 열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에서 루미네트는 무시무시한 환영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숲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는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루미네트는 똑바로 그 환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환영들을 사라지게 했고 그녀는 첫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숲의 미로 속에서 그녀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침반과 자신의 직감을 활용하여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인내심 덕분에 루미네트는 두 번째 시련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나무의 힘이 너무 약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미네트는 자신의 따뜻한 손길로 나무를 안았고 그녀의 사랑이 나무에 전해져 나무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3가지 시련을 모두 통과한 루미네트에게 나무는 찬란하게 빛나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감동에 가득 차 마을로 돌아왔고 숲은 다시 한번 마법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네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미네트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숲과 마을에 평화를 가져왔고 그녀의 모험담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르도뉴 계곡에는 샤토 드라문이라는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법의 아침 이슬로 유명했는데 이슬은 태양이 가장 처음으로 비추는 순간 호수 위에 맺혀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호수 주변에는 푸르른 숲이 있었고 그 숲속 깊은 곳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젊고 용감한 농부인 루이즈가 꿈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루이즈, 샤토 드라문의 아침 이슬을 모아라.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루이즈는 그 꿈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토 드라문으로 향하였다. 루이즈가 호수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막 떠오르고 있었고 호수는 밝은 오렌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호숫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요정 중 하나가 나타났다. 요정은 루이즈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그 꿈을 들었구나. 아침 이슬을 모아야 한단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이슬은 반드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과 맞바꿔야만 해. 루이즈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녀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신비로운 이슬을 꼭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래된 소중한 목걸이를 목에서 풀어 요정에게 건넸다.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은빛병을 루이즈에게 건네주었다. 이 병에 아침 이슬을 모아라.
그것은 비록 작지만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단다. 루이즈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조심스럽게 병 속에 이슬을 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슬이 병 속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병이 가득 찼다. 루이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병이 점점 더 빛나고 따뜻해짐을 느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루이즈가 돌아온 것을 환영했고 그녀가 아침 이슬을 모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흥미로워했다. 루이즈는 마을 광장 중앙에 서서 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환상적인 빛이 쏟아져 나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다. 놀랍게도 그 빛 속에서 마을의 고난과 시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루이즈는 이슬이 가져다준 기적을 목격하며 깨달았다. 그녀의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과 화합이라는 것을, 그녀의 선택이 많은 일을 기쁘게 만들었고 요정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샤토 드라문의 아침 이슬은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슬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매년 봄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 장관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 정원 깊숙한 곳에 요정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장미 요정이라고 불리는 작은 요정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장미 요정들은 밤이 되면 사람의 눈을 피해 재빠르게 움직이며 시들어진 꽃들을 건강하게 돌려놓고 잡초를 제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원의 아름다움이 자연의 기적이라 여겼지만 실은 요정들의 세심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원 근처에 살고 있는 마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리는 언제나 장미 정원을 좋아했고 날마다 그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우연히 사과나무 뒤에 숨어있던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요정이 너무나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요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요정이었지만 마리의 순수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는 곧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요정은 마리에게 정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이 정원을 돌봐. 그래서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요정은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요정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자신도 요정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저녁마다 몰래 정원에 와서 요정들과 함께 장미꽃을 돌보고 풀을 정리했습니다. 마리의 도움으로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마을의 장미 정원이 점점 더 매혹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장미 정원을 찾았고 마리는 성인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요정들의 존재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원과 요정들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장미 정원에 있는 꽃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으며 정원의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정원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미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밤마다 눈물을 머금고 정원에 방문해 요정들과 함께 한 송이씩 장미를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국 요정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 장미 요정의 여왕은 마리를 정식으로 요정 세계의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요정들의 힘과 마리의 사랑이 더해져 장미 정원은 더욱 환하게 피어올랐고 오랫동안 마을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결국 마리와 요정들의 이야기와 장미 정원은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은 진정한 우정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라포레 마제스틱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겨울의 별채라 불리는 오래된 오두막이 숲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주루넬 가족은 언제나 아버지의 숲경비대 일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루넬의 막내딸인 소피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넘치는 10살 소녀였습니다.
소피는 항상 숲의 끝없는 비밀을 탐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눈 덮인 아침, 소피는 산책을 하다 마을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겨울의 별채는 마치 꿈속의 궁전처럼 아름답고 그곳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속삭이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피는 숲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모자를 쓰고 옷을 겹겹이 입은 뒤 출발한 소피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들은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바람 소리는 겨울의 멜로디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소피는 숲을 헤매던 중 길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놀랍도록 고요한 풍경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벽난로와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신비로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 소피, 이곳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다정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피는 그 할머니가 바로 겨울의 요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먹서먹해하던 소피는 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고 또한 자신이 이 멋진 숲에서 언젠가 모험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요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소피의 소망을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어라. 하지만 너의 힘으로 노력해야 그 소망이 더 큰 빛을 발할 것이다. 소피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는 겨울의 별채에서의 경험을 가족에게 말하며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피는 마을의 유명한 모험가이자 자연 보존가로 성장하여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별채는 마을 사람들의 상상 속 신비로운 장소로 늘 남아 있었습니다.